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밀리 숲 책 산책. 산책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네, 저는 수피아고요. 예, 저는 박혜란입니다. 저희 인문 산책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해도 되는 일인가 싶은데 하여간 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는 이 공간은 인문산책인데요. 이 인문산책은 저희 팔시클 출판사에서 저희가 책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드북스에서도 같이 이 책 공간을 꾸며주시는데, 그리고 운영해주시는데 같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지킴이로 가제우 라디오에 장수정 PD님이 같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록다운 기간 동안 계속 지금 3월부터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2월.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오픈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계속 저희가 문을 닫고 있어서 계속 좋은 책은 많이 나오고 매일 책 얘기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자 하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엄청 떨리는데 이거 해도 되나 싶은데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수피아님이 많이 지금 인도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오래 기다리신 오혜진 문학 연구자라고 소개시켜 드려도 되겠죠? 네. 문학 연구자 오혜진 선생님을 첫 손님으로 소개합니다. 와! 저기요? 안녕하세요. 문학연구자, 장안의 화제작, 원본 없는 탄택지 기획자 오혜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 사람들이 저한테 개그 코드를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 이 방송 되게 진지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어쨌든 한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오혜진 선생님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팬인 그런 연구자신데 선생님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보다는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저를 소개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제가 소개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 오늘 띄우면 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걸로. 오혜진 선생님은 일단 문학평론가시고, 제가 처음 오혜진 선생님 글을 본 거는 문학을 무슨 문학들이라는, 잠깐 저희 후마니타스 책은 아니지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적에 선생님 글을 처음 봤고요. 이 책도 기획하셨죠, 선생님. 그래서 일단 제목이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이라는 과감한 제목이 너무 통쾌해서 좋았고, 정말 내용 안에서 기존 우리 한국 문학의 보통 영어로는 우리말로 정전이라고 부르는 그 흐름을 헤쳐가면서 과연 이게 정전인가? 정전이면 다냐? 뭐 이런 식의 정말 문학의 흐름을 깨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보여주는 그 틈을 자꾸 열어가는 그런 책이라서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읽었고, 그리고 그냥 문학을 흐름을 깨는 걸 떠나서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익히 읽어왔던 문학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그러면서 문학사를 다시 정리하는 새로운 엔솔로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연구자세요. 그러고 나서 단독 저서로 이 작년의 화제작이었죠. 예,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을 쓰셨어요. 이 책도 정말 엄청 좋은 책이었어요. 예, 지극히 문학적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혁명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과격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의 저자셨고,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책을 읽을 때도 약간 그 원본 없는 판타지가 나오리라는 조짐이 좀 있었지요. 예, 예. 그래서 그 후마니타스 편집자이신 강소영 선생님이 눈독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나오겠구나 후마니타스에서 이제 그랬는데, 드디어 그 한국의 현대 문화사를 꿰뚫는 책을 기획을 하셨어요. 예, 기획하시고 정말 그 장 안에 정말 내노라 하는 페미니스트 연구자들 그리고 예술가들, 활동가들 총망라하셔서 정말 기가 막힌 책을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처음 유튜브를 하는데 이런 거장을 모시고 해도 되나? 왜 이런 헤비한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그냥 수다만 떨다가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덥석 이렇게 대단한 분을 모시고 하게 돼서 정말 식은땀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선생님 소개를 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좀 더 선생님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소개하면 되는 네네, 건가요? 전 책 얘기만 알고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잘 소개해 주신 대로 문학 연구자고요. 최근에는 3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이라고 해서 한국 현대 문학사를 다시 읽는 작업을 동료 페미니스트 연구자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저의 단행본인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2013년도부터 썼던 글들을 쭉 묶은 건데 굉장히 화제가 된 것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 문체를 구사하는 평론가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욕도 먹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평론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에는 그냥 오래 쭉 하는 게 장땡이구나. 그래서 일일비하지 말고 그 모든 반응에 일일비하지 말고 어쨌든 저를 페미니스트 평론가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오래오래 해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페미니스트 동료, 연구자, 활동가, 뭐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원본 없는 판타지라는 이번에는 한국 현대 문화사를 새롭게 읽고 그 모든 자명한 개념들의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질문해보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14명의 필자들이 여기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유튜브 촬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이제 비대면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만 달랑 와서 오늘 좀 거칠게나마 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아까 혜란 쌤이 얘기 안 하신 책 중에 을들의 당나귀기라는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책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정말 재밌게 읽고 필사를 해가면서 맞아. 외진쌤 부분 제가 되게 관심 있는 주제라서 막 필사해가면서 읽었는데 퀴어링에 관한 저는 여성혁명가 네. 죄송합니다. 그 책은 이제 제가 기획한 책 아니고 그 을들의 당나귀기라는 한국 여성 노동자회랑 손희정 선생님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의 한 코너였고 저는 이제 거기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 코너의 방송분이 책으로 묶여 나왔죠. 그것도 대중문화사 관련 어떤 한 획을 그은 책으로 회자되고 있다고 제가 소문내고 다니고 있었어요. 아니요, 진짜로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책 얘기를 혜란 쌤이 많이 소개를 시켜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그 기존에 나온 혜진 쌤의 책들 중에서 좀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 조금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책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좀 그런 흐름을 짚어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요? 네, 책 좋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또 저의 책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제가 한 2박 3일 정도로 할 수가 있지만 짧게 유튜브 숙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 두 권 이렇게 자매처럼 의존 자매처럼 나온 두 권의 책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이라는 책은
2017년에 제가 다니는 모 대학에 제가 모 대학 국어국문학과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 강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누가? 네가. 네가 기획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 그럼 제가 기획해야죠라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하는 건 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읽어왔던 그 논문들 중에서 제가 되게 저 혼자 너무 닳도록 읽은 논문들이 많거든요. 아 진짜. 네, 물론 그거를 막 페미니즘, 문학 연구 이런 틀로 읽어온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그 국문학의 주제들 가운데서 이런 논문도 있구나, 이런 연구도 있구나 이렇게 저 혼자 간직했던 것들을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다시 이렇게 재배치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연구부터 2017년 그 당시 그때 막 나오고 있는 동시대 문학에 대한 비평까지 네, 일종의 좀 비선형적이지만 네, 딱 네.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역사는 아니지만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스펙트럼과 역사도 보여주고 또 식민지기부터 지금 현재 동시대까지 어떤 문학사적 쟁점이 있었는가를 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10회의 강좌를 진행했고 거기에 이제 또 추가로 글을 받아서 이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이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이건 민음사에서 나왔어요. 네. 이 책 처음에 기획할 때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네. 아, 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전투력이 엄청 차 있었어요. 정말 그때 뭐 한남 문학이니, 맞아. 그리고 문단내 성폭력이니, 아, 네, 그다음에 맞아요. 뭐 표절 사건이니 이런 게 많아서 한국 문학의 그 브랜드 가치가 완전 수직 하강하고 있을 때였고, 이제 난 한국 문학 안 읽는다 이런 친구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분석갱유해야 된다. 근데 그 네. 한국 문학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남 문학인지 한국 문학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은 한남 문학이니까 이제 이거 읽을 필요 없다. 네. 차라리 난 다른 매체로 가겠다. 뭐 넷플릭스로 가겠다.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 그런 성토에 저도 일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전투력이 엄청 충만했을 때라서 이 제목을 이제 뭐라고 할까 필자들한테 수소문을 했더니 여기 필자 중에 한 분이신 이혜령 선생님께서 막 부수고 이런 걸로 해. 문학을 부수는 여자들 어때? 이런 거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와. 원래 제목은 그래서 문학을 부수는 여자들이었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너무 좋았고 그 어감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동시에 여자라고 이렇게 딱 확정하지 말고 그 여자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문학이라고 취급되지도 않았었던 모든 글쓰기들을 그쵸. 포괄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왜 문학이 아니란 말인가 네, 라고 네, 해서 이제 네.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이죠. 그래서 네. 이 앞에 문학과 뒤에 문학은 의미가 좀 다르고 좀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그런 시도를 이 제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문부문이라는 네, 약칭으로 맞아요. 불렸고요. 네. 그래서 지문치 문부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글들이 각각 다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식민지 시기부터 한국 전쟁 전까지 예, 그 글들 그리고 이제 2부에는 6, 70년대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문학에서 정전이라고 얘기된 뭐 조세희, 최인호, 황석영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인 문학이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한국 맞아. 좌파 남성주의적인 민족주의의 맞아. 어떤 성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텍스트로 읽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3부에서는 이제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롭게 부상한 군사주의라든지 혹은 또 새롭게 형태는 달리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남근주의 같은 것을 한국 문학장 혹은 비평의 장에서 이렇게 발견하려고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이 책도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이 책 읽을 때 이것이 과연 대학 교재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일종의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한국 문학사들, 뭐 김윤식 선생님, 김현 선생님, 권영민 선생님 이런 문학사들이 쫙 있고 또 여성 문학사도 있어요. 이상경 선생님이 쓰신 여성 문학사도 있는데 그 문학사들과 완전히 배척되는 것도 아니면서 또 완전히 그것의 어떤 뭐 반대, 그러니까 대항 이런 의미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한국 문학사를 메타적으로 조명하는 한 시각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그 문학사들과 연속성상에서 같이 읽히고 대학에서도 이것이 어엿한 페미니즘 지식으로서 등재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한국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도 이런 종류의 그 문학사 아닌 문학사, 네. 문학사에 대한 재조명, 해체의 시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일반 독자들뿐 아니라 연구자들, 평론가들까지도 많이 읽어주셨어요. 사실 이게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그러니까 문학과 문학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의 방식을 어떻게 보면 처음 본격적으로 구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뭐 대문자 문학과 그러니까 대문자 무엇과 소문자 무엇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로 실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말로 실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활용은 잘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얘기됐던 그런 책이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제목 잘 지었다고 칭찬 엄청 많이 받았고. 엄청 잘 졌어요. 정말 잘 네. 쓰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읽어주세요.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것이 문학사 버전이었다면 네. 이제 문화사를 다루는 이렇게 일종의 자매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이 나왔는데요. 근데 또 똑같은 그 자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 문화사를 이 문부문처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더 왜 안 됐냐면 이 문학사는 어쨌든 부숴야 하는 적이 분명해요. 기존의 그 한국 문학이라는 남성주의적 문학사가 굉장히 일직선적이고 선형적이고 이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화라는 거는 훨씬 더 무형일 것이고 비결정적인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범위도 맞아. 너무나 넓고 그리고 실제로 이 여기에 필자로 참여하신 분들의 그 연구 영역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적을 두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그런 똑같은 문부문과 똑같은 전략을 이 책에서 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부수는 문화들은 어려웠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문화라는 것이 이미 좀 자명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책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고민 되게 많이 했고 그 고민을 하느라 사실 이 책이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그 출판사에서는 빨리 착수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머릿속에서 고민을 좀 하느라 늦어졌고 네, 제 탓이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숲이다 보니까 저희가 게스트가 한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되게 지금 신경이 엄청 쓰이는데 네, 조금 제가 산만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저희가 산만하더라도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에는 그렇게 일선형적인 역사 자체를 의문에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미 한국 문학사라는 것은 익숙하지만 문화사라는 영역 자체가 네. 이미 연구사에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분과 학문으로서 문화사라는 것을 접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카데미에 자리 잡은 영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중문화 같은 것들은 잘 포함되지도 않고 맞아. 네, 그래서 이 문화사라는 이름을 달긴 했지만 문화사라는 영역을 좀 재창조해야 되는 네.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다면 문화라는 것과 역사라는 것을 질문하는 책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 문화사를 제시한다기보다는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봤을 때 문화라는 것이 결정되는 방식, 역사라는 것이 정의되고 무엇이 역사라고 말해지는가, 그 역사라는 것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공인된 역사, 잘못된 역사, 정사, 야사 이렇게 결정하는가 그런 현상 자체를 질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원본 없는 판타지라는 이 역설적이면서도 묘한 네. 알쏭달쏭한 그런 제목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역시 제목이 너무 근사해요. 제가 지었죠? 제목이 한국 책 같지 않아서 되게 좋아. 이러면 또 사대주의인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다른 여태까지의 나의 독서를 다 모아서 종합해서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근본 없는 판타지라고 해가지고 물론 근본도 없죠. 처음에 내가 근본 없는 판타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책 이름을 아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근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원본이 없다는 게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저본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을 저본으로 삼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밀리 디킨슨을 번역을 하는데 에밀리 디킨슨은 출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텍스트로 번역을 할 것인가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에밀리 디킨슨 같은 경우는 원본이 없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의미를 생산하는 거는 어떤 걸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낸 번역 결과물은 과연 이게 원본에 대한 그러니까 오리지널 미닝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 작가의 의도가 제대로 살아난 번역인가? 제대로 된 번역인가? 충실한 번역인가?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서 제가 번역하면서도 이거는 되게 욕먹겠네, 이렇게 쓰면 욕먹겠지 하고서 제가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러면 저자한테 미안해하지 않냐 그러면 이 언니도 이런 거 좋아하겠지 싶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옮기거든요. 이렇게 뭐 딴지 걸면 나중에 내가 잘 설명하지 뭐 이렇게 뭐 언젠가 만나면은 뭐 얘기해 보자 그러고 하는데 이제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도 어떻게 저는 원본을 정하거든요. 네. 이걸 원본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본을 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번역자한테는 또 다른 독서의 독법 같은 거기도 해요. 근데 그냥 원본이 없다고 했었을 적에 모든 것을 그냥 무화시켜버리는 그 정말 근본을 다 없애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험도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목을 지으실 적에 그 원본이 없다라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며 그거에 대한 판타지는 사실은 뭐 판타지랑 비슷한 말이 뭐 상상력도 있고 되게 많은데 판타지라 그러면 우리가 욕망이 투사가 되어 있잖아요. 맞아. 그 텍스트 안에 욕망이 들어가 있을 경우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물론 책에도 소개하시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설명하셨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책 소개했을 때 제목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데요. 다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번역 얘기를 하셨으니까 번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한국 문학사를 공부할 때에도 한국 문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런 거 연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예요. 항상 어떤 시초, 시원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곤란한 주제죠. 왜냐하면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누가 한국 문학을 처음 시작했을까? 그러면 뭐 최남선, 이광수 이런 작가들이 이제 주장하는데 네. 이들의 글쓰기가 사실은 다 번역이에요. 번역과 번안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광수가 문학이란 하오라는 그 최초의 문학론이라는 걸 썼다고 말해지는데 그 문학이란 하오도 일본과 프랑스의 문학사를 읽고 그렇죠. 쓴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우리가 그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같은 거 교과서에서 배울 만큼 근대 한국 문학사의 시작이라고 얘기되는데 그것도 일본 것을 번역한 것이라는 게 최근에 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이 번역이고 어떤 것이 정말 퓨어하게 조선인이 맞아요. 조선어로 쓴 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글이 그런 면이 그렇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임화 같은 문학사가는 조선 문학사는 이식 문학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식으로 네, 시작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식이라는 말이 또 되게 미묘한 거예요. 그 이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국 문학은 기본적으로 다 남의 거 베꼈다는 거야? 라면서 너무나 패배주의적인 진단이다. 식민주의적인 진단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식 문학사라는 판정을 거절하려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식이라는 말이 단지 베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그렇죠.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식이라고 할 때 이미 전혀 다른 토양에 전혀 다른 환경에 그걸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원래 것이 그대로 복사되지 않거든요. 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효과를 낳고 다른 인식론에서 그것이 이제 담론화되는 거니까
이미 그것을 모방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물론 번역을 할 때에 이렇게 출발하는 텍스트가 있고 도착하는 텍스트가 있을 때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원본이라기보다 저본이죠. 네, 내가 네, 어떤 것을 바탕으로 번역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저본을 정하는 일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저본을 옮길 때에도 우리가 이 버전만 그대로 옮기는 게 맞아. 아니라 이런 판본도 맞아요. 참조하고 저런 판본도 참조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럼 새롭게 번역한 이 저본이라고 상상된 것을 그대로 그 문화적 효과까지 그대로 복사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문학사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사실은 이 문화 자체가 현실의 모방이라고 이야기되는 경향이 맞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이 진짜고 이 문화, 뭐 허구의 것들, 영화, 뭐 이 소설 이런 것들은 다 가짜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허구의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현실에 도움되는 일을 해라.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해라. 이런 플로를 제가 봤는데 나왔어 어떻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의 의의 자체를 의심하는 말이라서 정말 충격적인 네, 반응이었거든요. 반문화적인 언사에까지 이르렀구나라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허구의 것이 반드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모방한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오히려 현실을 구성하는 한 방식이기도 네, 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구성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판타지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욕망하고 맞아. 현실을 구성하고 현실을 바꾸기도 하는 되게 강력한 벡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저자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 수행한다는 네. 말, 퍼폼이라는 그렇죠. 말이 네. 자주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문화와 현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시원을 꼭 밝히려는 욕망 그리고 또 뭐 이제 성적 질서와 배치에 관해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요즘에 또 탈코플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바지만 입는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남자처럼 하고 다녀?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막 여대에서도 막 탈코한 여자들 막 남자인 줄 알고 잡고 이런 일이 왕왕 있다고 들었는데 남자처럼 하고 다닌 걸까요? 그쵸. 그렇죠. 남자들은 과연 그렇게 입고 다니는가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모방한 걸까요? 그렇다면 남자가 없다면 그 짧은 머리와 바지만 입는 여자의 스타일은 설명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그것은 남자의 욕망은 모방한 것일까요? 그렇지. 여자를 좋아하는 네.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무엇을 모방했다, 무엇을 따라한다 라고밖에 그 욕망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언어의 빈곤을 탓해야 되지 계속 어떤 원본과 모방의 것을 나누고 그 모방해야 하는 것을 원본보다 가치 없는 것, 네, 네. 뭐 의미 없는 것이라고 폄하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영역,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진정하고 본질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허구의 것이고 모방한 것이고 그래서 2차적인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이고 진정성 있지 않은 것으로 폄하하는 이런 종류의 위계화된 이분법을 질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원본 아니야, 뭐 우리가 원본이야, 뭐 가부장제가 원본이 아니라 페미니즘이 원본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본을 상정하는 그 인식론, 그것 그쵸. 자체를. 원본과 모방본이라는 그 이분화된 구도를 상정해야만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인식론 자체를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본을 숨긴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본을 제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원본으로서의 그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오이 선생님 얘기하실 때 항상 제가 필기를 하거든요. 받았었는데 그냥 들으려니까는 막 얘가 산만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저 되게 필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녹화는 지금 들으면서 그쵸. 여기 저기 수피아님도 필기 본능이 대단하신데 네, 어쨌든 지금 유튜브를 하는 난 이게 더 편해. 난 이게 더 편해. 근데 유튜브 하다가 쓰고 있고. 예,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사실은 이 모방에 대한 음. 얘기, 그러니까 재현이냐, 뭐 이런 얘기들 구성이냐, 그러니까 문학이 구성되는 건지 재현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수행의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론가들마다 되게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문학 텍스트와 현실과의 관계 막연하게 얘기할 때 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게 되는 거는 이게 많이 배우게 되는 게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큐어링 얘기할 때도 이제 다른 저자 선생님들 얘기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기할 때 이게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도 문화라고 하잖아요. 문화의 정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남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뭐 여성이라는 누군가가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정말 남성을 따라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저는 가능의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미처 이거 한채연 선생님 책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나온 글도 보면서 보이시하다는 얘기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되게 많이 깨달아요. 내가 막연하게 그래 그렇지 하고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예스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감각하는 거에서는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아 맞아 그렇지 이 논리가 맞다면 내가 원본이 없고 재현이 아니라는 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게 맞다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일상적에서 만나는 이런 모습들도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나는 그걸 왜 항상 놀라고 새롭다고 생각했지? 막 이런 반성들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기록을 해야 받아쓰고 그러게 되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네, 저 진짜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겪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를 뵈러 갔거든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니까 그 전에 갔을 때는 그것보다 길었는데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르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머리를 남자같이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같이 자른 게 아니라 저처럼 자른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엄마가 옆에서 뭐 개성 있게 자른 거라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런 게 아닐까. 그쵸. 모방. 피아님의 헤어스타일이 남성적인가 하는 건 또 물음표지 사실은. 그렇죠. 예, 남자들이 정말 다 그러나 하는 건 모르는 일이지. 근데 이런 것이 사실 안티 페미니스트들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들도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남자라면 다이어리 꾸미기 닫고 하고 있을 것 같냐. 그런 거 쓸데없는 거니까 남자들은 안 하고 여성이니까 이거를 하는 거다. 라면서 이제 그런 취미 활동을 폄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레즈비언 부치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도 그냥 남성의 역할을 모방하는 거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꼭 남성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행위, 짧은 머리나 여성을 좋아하는 욕망을 남성의 전유물이라고만 이야기해야 될 때 과연 여기서 남자 못 읽는 건 누구인가? 그러니까요. 남장제 못 읽는 건 누구인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 페미니스트들에게 말 걸기도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소자고 이거 너무 놀라운데? 나중에 써먹으려고 자유로운 페미니스트 말고 이런 거. 그래서- 죄송합니다. 편집해주세요. 이런 거 너무 형식 실험적이지 않나요? 진짜 너무 급진적인데. 저도 다음에 가죽 갖다 놓을 거예요. 이상한데? 죄송해. 아니 어쩔 근데 수가 너무 없어. 좋아요. 네. 네.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사실 아까 얘기하실 때 비선현적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들을 다양한 분들이 다루면서 글을 쓰셨는데 이 목차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이제 13편의 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에 배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신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배열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하에 과학적이면서도 이제 주술적인 믿음하에 짜여졌는데 일단 문화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음. 일부에는 식민지기 1939년에 있었던 일부터 1960, 70년대 우리의 근대사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배치했고, 이부가 이제 문화의 자유화 시대, 민주화 시대라고 이야기되는, 그래서 네, 모든 이제 네. 사회주의 80년대. 장벽도 무너지고 이념도 유연해지고 이런 시기에 문화에 대해서도 되게 유연한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문화적 금기, 억압, 그다음에 뭐 이성애적인 상상력, 그리고 또 비규범적인 성적 선호나 정체성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2부입니다. 그래서 2부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그래서 뭐 외국 문물도 들어오고 PC 통신 생기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새롭게 갖게 된 문화적인 상상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부가 2000년대에서 지금 이 시대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던데 굉장히 또 미묘한 시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얼굴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었는데 또 동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정권에서 맞아. 뭐 진보 연하는 그 정권으로 바뀌었던 바로 이 시기.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나중에 막 이러고.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우리가 이 페미니즘, 여성주의라는 언어의 되게 복합적인 성격을 학습했던 시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네, 내가. 네. 그래서 여자가 최고야라고 말했을 때 등장한 게 박근혜였다라는 네, 사실, 그리고 좌파는 다 진보적이야라고 말했을 때 나중에 정부가 등장하는 그렇죠. 이런 역설적인 순간에 미러링이라는 아주 딜레마적인 페미니스트 네. 전략, 이게 전략인지 무기인지 다시 자기를 향하는 부메랑인지 모를 그런 전략을 페미니스트들이 썼었고, 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BL이라는 장르도 네. 여성 혐오 장르인지 아니면 여성이 가장 역동적으로 자신의 창조력을 그렇죠. 네. 발휘하는 장르인지 굉장히 이제 논쟁이 치열하게 됐었고요. 또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여성 혐오도 가능하고 그렇죠. 여성 옹호도 그렇죠. 가능한 그렇죠. 이 시기, 이런 시기를 반영한 그 쟁점들을 모은 게 3부입니다. 다부는 동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심지어 저조차도 좀 낯설어 했던 그 새로운 기술 매체와 플랫폼의 네. 탄생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그런 새로운 매체, 그리고 디지털 게임, 또 팟캐스트 같은 이런 새로운 플랫폼과 매체가 여성 서사를 상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따로 보고 싶어서 그것을 4부에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 뭐 촘촘하게 타임라인을 구성하듯이 구성된 것은 아니고 1900년대부터 2020년까지 모든 중요한 문화적 사건을 다 다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일직선적이고 선형적인 문화사, 역사책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주제론처럼 읽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읽든 이것은 독자들 마음인데 뭐 순서대로 읽든 아니면 그냥 관심 가는 글부터 읽든 이건 독자들 마음인데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발견되는 의미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맞아. 네, 네.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특히 대중문화와 또 뭐 고급 문화부터 저급 문화라고 이러는 그런 위계 같은 것을 질문하면서 이선희 신드롬이라는 그런 대중 가요사, 그리고 또 하이틴 로맨스라는 독서사, 그리고 이제 순정 만화라는 이 서브컬처에서 각각 일어나는 이 비규범적인, 그러니까 이성애적이지 않은 상상력의 발동, 순간을 다뤘거든요. 이 2부 전체가 8, 90년대에 그런 상상력이 아주 연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3부에서의 그 BL의 상상력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흐름을 따라 읽으시면 어떤 비규범적인 상상력도 그냥 돌출적으로 등장하거나 비역사적으로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획하신 분은 그러니까 기획의 의도대로 이게 읽었으면 하지만 이게 네. 책 제목이 이제 원본 없는 판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자는 독자 나름의 판타지를 투사를 해서 이제 막 지멋대로 읽게 되는 예. 죄송해요. 편집자님. 계신데요. 이 책을 편집하신 분이 와서 네. 관전을 하고 계세요. 잘 말하고 있나? 우리 잘 들었나? 잘 얘기하고 있나? 아니 좋아요. 이츠네요. 정말 좋은 책을 편집해 주셔서 갑자기 고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1부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해진 선생님이 쓰신 책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원본 없는 판타지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그 책의 13편의 글에 대해 목차와 10편 14편. 14편의 글에 대해 목차와 그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해진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꼭 순서대로 읽어도 뭐 그 나름의 흐름을 찾아가실 수 있고 좀 관심 있는 주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셔도 자기만의 흐름을 찾아가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고요.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부에 이어서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다음 주에도 꼭 에밀리 숲에 올라오는 저희 2부 원본 없는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다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만나요. 네. 안녕.